안녕하세요, 도련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임즈인 게임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레임즈인 게임즈. 높은 프레임은 게임을 승리로 이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직접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캐치프라이즈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온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갑도 두껍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많이 쓰면은 당연히 게임을 하는데 높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의 부피는 꽤나 커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는 제가 필요한 부품들을 다 구매를 하고 그래픽카드는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본 게이밍 컴퓨터인데요. 지금 제 손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그맣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조립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조립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촬영하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케이스까지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에게 이 케이스를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방법으로도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의 프레임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기릿!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성한 스펙입니다. 일단은 그래픽카드는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제품들은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구매를 했고,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꾸며본 거예요. 일단 놀랐던 게 이 케이스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케이스도 한 17만 원 정도 제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 이 파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파워보다 조금 더 규격이 작은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파워의 2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또 구매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역시도 굉장히 작은 규격이에요. 미니 ITX 보드 규격을 사용해서 이러한 굉장히 작은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꾸며봤고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렴한 거 사용했습니다. 쿨러는 굳이 여기서 3열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2열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도 구매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해요. 그리고 램은 삼성전자 8GB 2개를 꽂아서 이제 국민 레버브까지 시켜줬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3800X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CPU죠. 3700X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코어 수가 조금 더 많은 거 원하신다고 하면은 3900으로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저는 3700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M.2 규격의 SSD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거를 사용했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그 M.2 슬롯의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죠.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픽카드는 이노3D의 지포스 RTX 2080 슈퍼 i7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펜이고 LED 미쳤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쿨러 부분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LED가,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뒤쪽 백플레이트 쪽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태 표시창이 있습니다. 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온도도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쿨러의 사용량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픽카드 펜의 RPM이나 온도를 따로 측정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네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스펙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 웬만한 컴퓨터 옆에다가 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성능이기 때문에 제가 더 테스트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솔직히 조립이 많이 어렵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참 이쁘고 좋은데 그 전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요. 3800X는 PBU 기능을 켜두고 삼성전자 램은 국민 레버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QHD 모니터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성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성전자의 970 에보 플러스의 속도는 좋습니다. 메인보드에 방열판도 달려있기 때문에 따로 방열판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요.
속도 또한 읽기 쓰기 전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만 되신다면 이 정도의 SSD를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시대벤치 릴리즈 20으로 알아보면 3800X의 본래 성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멀티코어는 5000점이 넘어야 하거든요. 싱글코어도 515점 전후여야 하고요. 3D 마크로 살펴보면 타임스파이는 토탈 1131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스 코어는 28238점, 피직스 스코어는 23482점, 합계 23851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CPU의 성능이 살짝 모자란 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이렇게 조합을 한 미니게이밍 컴퓨터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유저 가운데서 상위 3% 안에 드는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어마무시한 미친 성능입니다. 상위 3%예요. 3%? 두 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CPU의 멀티코어 성능이 대략 5에서 6%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케이스 내부가 워낙 비좁기 때문에 내부의 열을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해줄 수가 없었으며, 두 번째, 위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라디에이터 바로 아래 발열을 내뿜는 제품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수냉 쿨러가 제 성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애초에 CPU 선택 실수죠. 그냥 3700 구매하세요. 네. 뭐 이렇게 좁아 터진 컴퓨터에 3800 넣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다면 게임으로 성능을 알아볼까요? 문명 6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에 그래픽 극도 옵션으로 맞춘 후에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오브젝트가 많은 곳은 100프레임 전후, 오브젝트가 적다면 200프레임까지도 나와주는데요. 2070 슈퍼와 프레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문명 6를 하기엔 이미 오버스펙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레인보우 6 시즈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 전체 품질을 울트라로 놓고 벤치마크를 실행해봤습니다. 최소 184프레임, 평균 227프레임, 최대 28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프레임 기가 막히게 뽑아주고 있고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에 그래픽 퀄리티는 풀옵션으로 두고 벤치마크를 진행해보면 평균 80프레임을 뽑아주는데요. RTX 2080 슈퍼보다 대략 10프레임을 더 뽑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다운 성능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오버워치. 사실 저는 오버워치가 울트라와이드 QHD가 지원되는지 몰랐는데 구독자 박건우님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역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에 풀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하위 1%는 110프레임, 평균 134프레임, 최대 18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결과인데요. 예전 테스트와는 다른 21대 9비율로 세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그 역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에 풀옵션으로 두고 산옥 부트캠프에서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60프레임, 평균 115프레임, 최대 13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프레임 잘 나와주네요. 그래픽카드 빨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온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래픽카드는 98% 로드를 기준으로 78도가 측정되었으며 CPU는 80도까지 잠깐 올라서기도 하며 평균적으로 70도 초중반선을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니 ITX라는 협소한 폼팩트에서 진행된 테스트라서 사실 가격이 높은 부품들을 사용한 것 치고는 살짝 아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프레임즈 윈 게임즈라는 문구처럼 성능이 상당히 좋은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이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성능을 뽑아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노3D 지포스 RTX 2080 슈퍼 i7 모델의 LED 효과와 상태 표시창까지 있는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갬성 측면에서 갬동이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4배에서 5배 큰 데스크탑과 성능에서 비교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녀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굉장히 조그마지만 어마무시한 성능을 내주고 있는 컴퓨터, 엔비디아의 캐치프라이즈인 프레임즈 윈 게임즈. 높은 프레임은 게임을 승리로 이끈다 뜻에 맞게 이렇게 엄청난 컴퓨터를 제가 조립해 봤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는 뭐 게임 때문에 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출장을 갔는데 노트북으로는 하기 힘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한데 엄청난 성능을 넣으면은 나중에 출장을 가서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본 컴퓨터입니다. 당연히 게임도 잘 돌아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목적에도 상당히 잘 부합이 되는 컴퓨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데스크탑 사양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작은 컴퓨터를 원하셨던 분, 노트북으로는 하기가 조금 벅찬 작업들을 외부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게 충분히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여기다가 다 우겨 넣는 거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만들고 보니까 아유, 뿌듯하네요.